연금 열심히 쌓았더니 세금 폭탄? 1,500만원 넘기면 생기는 충격적인 일.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적연금 1,500만원 한도 문제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걸 가입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연금을 받을 때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이 확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500만원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국민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한도를 넘기면 실제로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한 연금 세금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내 연금 받을 때 세금으로 손해보는 일 없도록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오늘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고요. 사적연금은 내가 직접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1,500만원 한도는 이 사적연금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딱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500만원이라는 한도가 왜 생긴 건지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돈이 손에 딱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고 자식들 지원도 해줘야 하고 또 어디에 투자하라는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목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은 너무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연금은 한꺼번에 다 뺏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 받아야 한다. 최소 10년 이상은 나눠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 대신 한 번에 너무 많이 뽑아 가려고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연간 1,500만원인 거예요. 원래는 연간 1,20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년 만에 오른 거예요. 그래도 한 달로 계산하면 125만원입니다. 요즘 물가에 125만원으로 어떻게 사냐 하는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또 한 번 개정이 된 참이라 당분간은 2,500만원 기준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5세 어르신이 IRP에서 연간 1,200만원을 받는다면 세율이 4.4%이니까 세금이 약 53만원 정도예요. 1,200만원에서 53만원을 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147만원 정도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세율이죠. 그런데 2,500만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16.5%의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에요. 1,500만원을 넘기면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01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된 만원에만 세금이 더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시 보는 겁니다. 16.5%로 기타 소득세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간 1,500만원을 받을 때 5.5%로 내면 세금이 82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16.5%로 내면 세금이 247만 5천원이에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165만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셨잖아요.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받을 때 1,500만원을 초과해서 16.5%로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넣을 때 16.5%를 돌려받았는데 받을 때
16.5%를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소득 공제율이 13.2%였던 분은 넣을 때 덜 돌려받았는데 뺄 때는 16.5%를 내야 하니까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연금 계좌를 운영한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비교도 해볼 수 있어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세율이 15.4%예요.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16.5%를 내야 하니까 차라리 일반 계좌로 운용하는 것보다도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는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사적연금을 운영하는 가장 핵심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2,500만 원 한도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 거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1,500만 원 계산해서 완전히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더라도 그건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은 분들은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1,500만 원 한도와는 별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도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거냐고요. 이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그냥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연금 계좌 안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금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 원금은 1,500만 원 계산해서 제외됩니다. 이미 퇴직소득세를 낸 돈이기 때문에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IRP 계좌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돈 1억 원이 있고 퇴직금으로 받아 이체한 돈 1억 원이 있어서 총 2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2억 원을 인출할 때 퇴직금에서 온 1억 원은 1,500만 원 한도를 따지지 않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1억 원에서 인출하는 금액만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금 원금 자체는 한도에 포함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서 굴려서 수익이 났어요. 이 수익은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하면요.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본인이 불입한 돈 중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그리고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운용 수익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저율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엔 안세공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금 관련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세액 공제를 안 받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 90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어서 1,800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기도 해요. 이때 900만 원을 초과해서 넣은 금액은 세액 공제를 못 받거든요. 이걸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돈, 즉 안세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세공으로 넣은 돈은 나중에 받을 때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도 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이니까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안세공 돈은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안세공 돈을 연금 계좌에서 굴려서 생긴 수익은 한도에 포함됩니다. 원금은 빠지고 수익은 포함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사실 연금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예요. 단순히 돈 넣어두고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실제로 받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한도는 개인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각자 연금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두 분 합쳐서 연간 3,0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절세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남편 중심으로 연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업주부로 오래 계셨다거나 맞벌이를 하셨어도 부인 쪽 연금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 합산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고 결국 한 사람이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연금 준비 중이신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도 연금 계좌를 만들어 두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두 분 모두 연금 계좌를 운영하시면 나중에 수령할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번에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개인 연금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보험사 연금보험은 비과세 연금이라고 해서
아예 세금이 없어요. 받을 때 세금이 없고 따라서 1,500만 원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건 300만 원을 받건 비과세로 받기 때문에 소득의 합산도 안 되고 세금도 없어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다만 보험사 상품 중에서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이라고 돼 있는 보험 상품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이라서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축연금이라고 돼 있으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가입한 상품이 어떤 종류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의 연금저축, IRP와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완전히 다른 상품이에요. 아파트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주택연금은 2,500만 원 한도와 완전히 무관합니다. 주택연금은 사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이에요.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소득이 아니라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도 없고 국민연금과도 합산되지 않고 사적연금 한도와도 전혀 관계없어요.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금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계세요. 몇 년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연금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2억, 3억, 심지어 5억 이상 쌓이신 분들도 있어요. 쌓일 때는 정말 좋죠. 불어나는 게 보이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인출하려고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5억 원이 쌓여있는 분이 연간 1,500만 원씩 받는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무려 33년 이상입니다. 60세에 시작하면 93세가 될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10억이 쌓인 분이라면 무려 67년 가까이 걸리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전문가가 연금 계좌에 10억 원이 쌓인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결국 계좌를 그냥 해지하고 세금을 다 내고 받아가기로 했다고 해요. 어차피 평생 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세금 내고 쓰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연금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55세부터 바로 인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 쓸 생각이 없어도 조금씩 인출을 시작해서 계좌 규모를 줄여가야 나중에 한도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럼 연금 계좌에서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과세 연금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액 공제를 받는 만큼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연금저축 IRP에 연간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운 다음 추가로 더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 상품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비과세 연금은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고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이 없어요. 1,500만 원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연금과 비과세연금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나중에 받을 때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액공제연금의 장점은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은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세액공제연금의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나중에 받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어떤 연금 상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혼자 공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이번엔 여러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한도는 개인 기준으로 본인의 모든 사적연금 계좌를 합산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은행 연금저축에서 500만 원, 비증권사 IRP에서 500만 원, 시보험사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받았다면 합계가 1,600만 원이 돼서 한도를 초과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 금융기관들이 서로 소통해서 자동으로 합산해주지 않아요. 이 계좌에서 얼마, 저 계좌에서 얼마,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합산 1,500만 원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인분들은 매년 초에 각 계좌에서 얼마를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합산해서 1,500만 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에서 받는 금액 중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만 해당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셋째, 퇴직금 원금은 이연퇴직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굴려서 생긴 수익은 포함됩니다. 넷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안세공 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안세공으로 생긴 수익은 포함됩니다. 다섯째,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자체가 없는 소득이에요. 여섯째,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1,500만원 한도는 개인 기준입니다. 부부는 각각 1,500만원, 합계 3,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1,500만원을 초과하면 16.5% 기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납입할 때 받은 세액 공제 효과가 사라집니다. 아홉째, 연금 계좌가 여러 개면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1,500만원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열 번째, 연금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55세부터 인출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연금 세금은 정말 단순하지 않죠. 어떤 연금인지, 어떻게 넣었는지,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30년 한다면 노후는 어떨까요?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기간도 30년, 40년이 되는 시대입니다. 직장 다니는 기간보다 노후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노후의 연금 소득, 노후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하세요. 먼저 공부하고 모르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세요. 연금 관련 상담은 가까운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의 연금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으로도 기본적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개인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낸 돈, 내 노후를 위해 쌓아온 돈, 받을 때 억울하게 세금으로 날리는 일 없도록 오늘부터 관심 갖고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2,500만원 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